네, 해피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지수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을 한 거에 비해서 오늘 뭐 상승폭이 좀 적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 오늘의 이 캔들 모양이 그렇게 나쁜 모양만은 아니에요. 이 캔들 자체가 일단 추세선 위에서 직전 음봉보다 아랫부분에서부터 쭉 올렸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캔들들은 어, 무조건 상승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이거 내일부터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캔들 모양이에요. 반대로 이런 모양들이 이 위에서 떴다면, 그쵸? 직전 양봉보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양봉이라면 당분간 하락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캔들은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캔들들은 저점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네, 여기에서처럼 직전 음봉보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양봉, 이러면 우리 상승할 수도 있겠다. 내일부터 좀 시장이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줘서 지금 20선 겨우 이제 뭐 지켜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그런 건 아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엔.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선.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지금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오늘 십자도치 형태의 캔들이 쓰기는 했는데 일단 얘도 시작을 내일 어디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가 위에서부터 이 여기 몇 시야? 뭐 2시? 2시, 3시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간다? 이 저가를 깬다?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뭐 막판에는 좀 팔았지만 초반엔 좀 이렇게 들어와 주고 기간도 살짝 들어와 주면서 어차피 개인들만 팔았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이 캔들 모양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승강제가 뭐 미뤄는 졌다라고 하지만 7월 달에 코스닥이 어떠한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셔도 조금만 더 버티시면, 힘내시면서 버티시면 코스닥 종목들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지가 돌파했던 자리까지는 내려온다. 항상 이렇게 지가 돌파했던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그러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음봉일 때마다 조금씩 사고 20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때 하면 비중을 좀 실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내일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일 때 사자라고 해서 어제 매수를 하셨으면 뭐 종가든 어디든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뭐 본정권 혹은 약수익권 이렇게 머물러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한 번에 왕창 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내 포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든 말든 떨어지면 더 사고 오르면 끌고 가고 해서 얘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뭐 예상은 내년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연말에 가서 보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올해 말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가지고 계셔도 되겠지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내 포트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쵸? 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28만 원, 29만 원. 근데 족이 깨지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때처럼 음봉 다음에 양봉이 이 음봉의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아 올린 이런 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양봉이 음봉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물론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자. 그리고 20선 부근에선 비중을 좀 실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비중이 좀 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외바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 지금 끝나지가 않았고요. 꾸준히 계속 가져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모두 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깊을 거예요. 네. 그거 지금 손절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갈아타는 거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뭐 마이너스 30%짜리가 본전을 하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돼요? 엄청 많이 올라야 되죠. 한 40%, 50%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올라야 복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 손절해 갖고 뭐를 복구를 할 거야. 지금이 제일 힘든 게 본전 심리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깊어지면 일단 돈 버는 거는 수익은 나중 문제야. 당장 본전부터 찾고 싶은. 그러다 보면 뇌동매매를 하게 돼요. 지금 내 거는 안 가고 다른 애들만 가? 그럼 내 거 잘라서 가는 애 갈아타야지. 이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근데 그거를 참으셔야 돼요. 그걸 참아야지만 물론 내 종목들이 정말 안 좋은 종목, 뭐 재무도 엉망이고 막 수급 개판 막 그런 종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홀딩을 하는 게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있어야 돼요. 네. 내 계좌에 지금 계속 못 샀어 라고 하신 분들이라도 어제는 사셨어야 돼요. 아니면 오늘 장 초반에 땡 했을 때 그때라도 사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못 샀어 라고 하시면 일단 좀 보면서 좀 음봉일 때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일단 당장 내일부터의 관심 종목은 좀 일단 당분간은 쉴게요. 관심 종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좀 시장이 좀 안정이 좀 돼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신용을 털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종목이 가려면 개인들을 털어야 돼요. 지금 뭐 빚이 엄청나죠. B2가 엄청나다고 하죠. 절대 빚내서 주식을 하시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절대로 빚을 내지 마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만 그 안에서도 일부만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정말 안전자산에 넣어 두시는 게 그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갔다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못 샀어. 뭐 지금 뭐 사도 된 거지만 왕창 사기보다는 좀 일부만 네. 소액으로만 일부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다 떨어졌다고 봐요. 이제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저는 이제 7월 달 제가 예상했던 뭐 승강제가 미뤄져서 조금 좀 깝깝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래도 7월 달부터는 뭔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절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좀 버티시면 좀만 참고 버티시면 결국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종목을 정리하기보다는 분명히 코스닥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이렇게 코스닥만 방치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스닥은 무조건 살려낼 거예요. 얘네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을 내가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HPSP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 이런 아이들을 차라리 지금 그냥 조금씩 사 모으는 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일단 홀딩을 하자고 했죠. 이게 음봉일 때마다 좀 사자라고 했다가 잠깐 일단 대기할게요라고 해서 뭐 며칠 어젠가 그저껜가 아무튼 "일단 대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모으다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보유를 하고 "일단 여기서 좀 대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240선 딱 지지를 받아 주고 올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다시 음봉일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심 종목은 일단 좀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지금 뭘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네,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닥? 코스닥을 보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상승을 하면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쵸? 그리고 다시 상승을 주고 급락, 상승, 급락, 상승, 급락, 상승, 급락. 항상 이런 식으로. 상승은 되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하락은 급하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물량들을 던져서 하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와 버리는 순간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요. 그 개인들 물량 받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도를 할 때는 지들 물량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도 팔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밑에서 다시 되사서 갚는. 네. 그래서 이 공매도랑 같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급락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락이. 거기다가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 네. 그래서 급락이 이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좀 완만하게 내려올 경우에는 '지들 물량만 파는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급락들, 이런 급락들 네. 이런 급락들은 일단 지들 물량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지들 물량과 공매도 물량과 개인들의 투매와 네. 이게 섞여서 내려오는 거라 굉장히 급하게 떨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해서 되갚아야 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일지 상승일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급락을 했어? 그럼 일단 반등은 나오겠구나라는 걸 저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오늘 영상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한국 주식 끝나지 않았다. 아무리 국내 주식이 국장이 뭐 외국인 놀이터고 도박장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살려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쫄 거 없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 종목은 뭐 한 방에 몰빵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네. 그리고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네,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일단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올해까지는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반도체는 무조건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 어수선했지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